삶은 제3막이 잘못 쓰인 꽤 훌륭한 연극작품이다. 트루먼 카포티의 말입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네, 안녕하세요. 이 책 읽을 23회로 돌아온 저는 제재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떡국 드셨나요? 네, 저는 누가 아니, 얘기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처럼. 네,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먹지 말라면서요. 잠시만요. 네. 네, 여러분 떡국 드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저는 나이를 먹는 것이 두렵다기보다 아침에 늦잠을 더 자고 싶어서 떡국을 먹기가 참 싫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나면 새해가 비로소 시작되는 기분이 되곤 하죠. 이처럼 새해가 되면 다들 각자의 출발 신호탄 같은 것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새해 시작을 알리는 신호는 무엇이었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네, 자, 저희 이 책 읽을에 들어가기 앞서 새해에는 좀 실물로 만나보고 싶은 남자 두 분을 모셔야겠죠. 네, 여러분 혹시 떡국에 고명 올려 드셨나요? 네, 우리 고명, 네, 공구님 모십니다. 이거 되게 창의적인데? 네. 안녕하십니까, 곰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좀 창의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역시 떡국하면 뭐니뭐니 해도 샤골 국물이죠. 샤샤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렇게 짧게 할 때는 제가 애드립으로 하는 건데 오늘은 좀 창의적이었던 걸로. 오늘 애들이 좋은데요. 고명 드립 괜찮았어요? 고명 좀 인정. 인정. 그렇죠. 와, 인정받았다. 역시 새해는 뭔가 다르네요. 네. 근데 떡국 먹지 말라면서요. 그 제가 혹시 방송 때 그랬어요? 방송 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 먹으려 그랬는데 이게 아무래도 먹어야 뭔가 한 해가 시작될 것 같아서 먹어봤는데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역시 샤고 잘하셨어요. 네. 새해는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네, 저희 여전히 여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지내는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오늘은 글을 읽는 날이라. 그러니까 이 새해 첫 스타트라서 사실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근황까지는 아니어도 신호탄 얘기만 하나씩 할까요? 신호탄, 네. 새해의 신호탄. 각자 시작을 알리는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공금님? 샤샤님? 저는 제재 얘기를 듣고 생각나는 게 있어서 오. 저는 그 새해 첫날 이제 0시에 네. 그 카운트다운 같이 하잖아요. 네. 카운트다운 하고 불꽃놀이를 봤어요, 아내랑. 그래서 어디서요? 그 남산 국립극장에서 그래서 하는 음악회, 제야의 음악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셨구나. 네, 그걸 보고 다 같이 이제 카운트다운 하고 네. 불꽃놀이 하고 이러는 건데 불꽃놀이 그 폭죽 터지는 소리가 신호탄 같은 느낌이 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신호탄. 그러네요. 되게 영혼 없고 그렇다. 자기 할 말 생각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와, 저렇게 영혼이 없어. 제제 할 말 생각하는 동안 저는 네. 어렸을 때는 그 0시 딱 넘어갈 때 종칠 때를 좀 의미를 뒀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1초 넘어가는 순간에는 눈도 안 깜빡이려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다 부질없다. 그래서 저는 12시 넘어갈 때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네. 되게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그래서 올해는 아마 열심히 설거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붙이면 이상하겠죠? 네, 설거지는 좋은 거니까요. 좋은 거니까요. 저희 전체적으로 다 영혼이 없이 시작하는 네, 그렇습니다. 제재는 신호탄. 저는 글쎄요, 그 0과 1 음. 같은 느낌이 있어서 방금 제재 말투에 글쎄요에서 뭔가 준비한 느낌이 났어요. 들켰나? 사실 그 오프닝에 쓰려다 만 건데 1월 1일 되고 나서 냉장고에 가서 이제 밤에 그 요구르트를 먹으려고 꺼냈어요. 근데 유통기한이 12월 31일까지인 거예요.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되게 삶이 문학적이야, 이 사람. 유통기한이 작년까지인 거야. 작년 그치.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12, 31일 하면 되게 꽉 차 보이는데 그게 없어지고 0시 00분이 되고 1월 1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0과 1이 되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시작을 알리는 숫자이기도 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심각하네.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트위터에서 네. 그런 거 봤어요. 그
3분 라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작년에 물 부었는데 아직도 안 끓었다고. 아 역시 새해도 어김없이 트위터를 하시는. 트위터리야. 그렇죠. 트위터는 해야 계속되어야 합니다. 네, 정말 다행인 게 음. 사실 이렇게 샤샤님이 말씀 안 해주셨으면 공곰님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표정을 짓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잘 넘어간 것 근데 같습니다. 뭐 제 설거지도 이상한 얘기였어가지고 다들 뭐 그런 걸로.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김없이 오늘도 이제 글을 읽고 네. 또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저희 이번에는 한 3주 정도 글을 썼죠. 3주 썼는지 3시간 썼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 걸리긴 3주가 걸렸죠. 아, 네. 일단 3주간의 텀이 있었는데 지난번부터 한 주 쉬었어요. 네. 좀 너무 갑작스럽게 쉬었는데 뭐 얘기하고 쉬었잖아요. 네 아, 그렇죠. 예. 저희 다 공지하고 네, 공지는 했는데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 3주 동안 하나의 소재로 써온 글을 공개해야 될 텐데 네. 이번 소재는 바로 그 제제님이 그렇죠. 네, 제안하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음. 우선 좀 글을 하나씩 낭독하고 감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누구 글부터 할까요? 새해 아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 새해 이제 너무 식상해요. 1년 내내 내 글만 처음 읽었는데 이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1년 내내 제재글만 읽었다고요? 그럼 앞으로 한 7월까지는 더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 제재글로 하시죠. 그러시죠. 저희가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아, 1년 내내 제재글만 읽으려면 어. 오늘은 제재글부터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재가 1년 내내 내 글 좀 먼저 읽어줘라고 말한 거구나. 못 알아들으셨구나. 아, 제가 한 번 좀 느렸네요. 아, 여기 누가 좀 제재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제 글부터 읽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제재가 영혼이 없어. 잡아봐 어디 갔어? 아 예? 어디 갔어 영혼? 아, 영혼을 영혼보다 몸이 너무 빨리 왔어요. 영혼이 아직 거기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지금 급하게 오느라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제 글을 좀 두 분 중 한 분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 새해 이분과 좀 친해지고 싶습니다. 네, 곰곰님 대답 안 여전히 새해에도 너랑 그럴 생각 없다. 난 싫은데. 아, 친해지고 싶고 친해지면 좋죠. 아, 우리 안 친해요. 이것도 굉장한 화법이네요. 내가 웃자고 얘기했는데 진짜였구나. 네. 친해져서 딱히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재님의 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방금 제가 한참 음료수를 마시는데 제재님이 말을 걸어가지고 음료수를 다시 한 번만 먹고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글을 추억하는 방법. 사랑의 마약 밀매상적 요소. 남에게 보여서 부끄러운 사랑은 마약 밀매상적인 요소가 있다. 그것은 없는 이만 못하다. 대낮을 견딜 수 있는 사랑이래야 한다. 1964년 4월 1일 전혜린. 그래서 생일이 언제라고? 나는 그에게 여러 차례 되물었던 기억이 있다. 술에 잔뜩 취해 마치 천지분간 못하는 아이처럼 그날이 12월 32일이라도 되는 듯 그에게 몇 번을 따져 물었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이자 수치스러운 존재이자 때로는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사랑이라는 것이 대개 그렇듯 천국과 지옥 모두 내 안에, 아니 우리 안에 있었다. 특히 그는 내게 종종 지옥을 안겨주었다. 어느 때인가 그와의 사랑이 깊어질 때쯤 그가 내게 진솔한 마음으로 나지막한 어조로 고백을 해왔기 때문이다. 양성애자라는. 그래서 지금은 너를 사랑하지만 나 언젠가 남자를 사랑했던 적도 있고 먼 훗날 혹시라도 우리가 헤어졌을 때 내가 새로 만나게 될 애인이 새 여자친구가 아닌
새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노라고. 그렇지만 지금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꼭 이해받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고. 그는 아주 큰 용기를 내어 내게 고백했다. 나는 이해했다. 지금에 와서 스스로 솔직해지자면 나는 이해하는 척했다. 그 고백이 있은 후로 그의 주변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는 극도로 예민해지게 됐고 있을 수 있을 법한 모든 경우의 수와 모든 이해관계를 의심했다. 결국 나는 그를 올감했고 시험에 들게 했고 모든 관계 속에서 단절을 강요했고 내 안에만 머무르게 했고 끝내는 내게 가둬버렸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 관계는 더 지속될 수 없었고 서로의 마음에 평생 채워지지 않을 큰 구덩이만 남긴 채 이별했다. 그래서 기념일이 언제라고 하셨죠? 2월 29일이요. 날짜를 듣는 순간 그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그때는 참 많이 취해 있었는데 그가 시덥지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자 그와의 추억도 상처도 다 거짓말처럼 여겨졌다. 4년에 한 번 있는 생일, 올림픽이 열리는 해랑 같아요. 4년에 한 번 생일이 개최되죠. 이번에는 어디서 올림픽이 개최되는지 알아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가본 적 있어요? 난 한 번도 없는데. 그는 취한 나를 앞에 두고 천연덕스럽게 설명했었다. 그랬던 그가 문득 보고 싶어졌고 TV에서는 축구 올림픽 대표팀의 친선 경기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네, 여기까지 제재님의 글을 추억하는 방법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잘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읽고 나면 좀 아쉽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재는 잘 읽겠지 이따가. 네. 그 이 앞에 있는 전혜린님의 글은 진짜인가요? 이게 제 글에서 뭔가 인용하게 되면 항상 이제 네, 그러니까 의심하게도 제가 한번 이제 트릭을 썼더니 아니, 설마 실존 인물을 갖다 놓고 거짓말을 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고소당해요 이러다가. 네, 실제로 있는 음. 작가님이고요. 네. 좀 젊은 나이에 요절하신 작가인데 그 우연히 지난 주말에 책방에 갔다가 이 페이지가 책방 한 이제 귀퉁이에 아예 한 페이지가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어서 네 한번 인용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사랑의 마약 밀매상적 요소라. 이 글에서 어떤 것이 마약 밀매상적 요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썼어요. 그 잠깐 샤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깐은 뭐야? 아니 쓴 사람이 먼저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무슨 그렇지. 경찰청 사람들인 줄. 네.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남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요소가 이 둘의 사랑에 있었을까? 난 있다면 여성 쪽이었던 것 같고 네. 여성이 이제 자기의 연인이 양성애자라는 걸 받아들이거나 세상에 드러내기를 어려워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랬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그냥 보면 뭐 양성애가 아직 보편적인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저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해한 척한 게 마약 밀매상적 요소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해하는 척, 그러니까 이해하는 척을 하는 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문제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이해의 영역이 아닌 건데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거나 못 받아들이거나의 문제거나 그치. 그렇게 뭐 서로의 세계관이든 가치관이든 이게 부딪혀서 뭐
서로 동화가 되거나 아니면 튕겨 나가거나 딱 그 정도 문제인데 그걸 끌어안거나 이해하는 척하거나 이해하려고 하거나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원래 이해로 접근할 수 없는 무언가에 네. 이해로 접근해서 어긋난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제재님은 그래서 어떤 게 마약 밀매상적 요소라고 생각하고 쓰셨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한 거 아니고? 바로 그렇게 썼어요. 네. 둘이 좋은 얘기한 말씀 게 약간 감사합니다. 다른 것 같은데. 다른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어. 그러니까 이 자신의 남자친구, 자신의 애인이 그 양성애자라는 거를 자기 지인들이나 아니면 그 외부에 드러내기를 굉장히 부끄러워했었던 자신, 그리고 그 자신마저 좀 부끄러워서 드러내기 힘든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썼거든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렇군요. 음. 근데 저는 약간 내 애인이 양성애자라는 게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이 사실 약간 있어서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동안에 저는 남자니까 제가 만약에 여자랑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양성애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날 수도 있고 날 만나기 전에 여자를 만나기도 했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나를 만나고 있는 도중에 다른 남자든 다른 여자든 어쨌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문제인 거지. 나를 만나기 이전에 누구를 만났건 나를 만나고 나서 헤어지고 누구를 만났건이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요. 여기 네. 나오는 여성 주인공이 그 양성애라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양성애를 굉장히 오해한 게 아닌가. 사실 양성애라는 거랑 뭐랄까요 그런 연인 관계가 문란한 거랑은 전혀 별개인 그럼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이 여자 화자는 그런 걸 좀 받아들이기 힘든 굉장히 보수적인 여자 화자가 아니었을까. 근데 어쩌면 음. 좋은 마음으로 나는 너를 이해해 줄게. 네가 제가 볼 때는 이 남자도 너무 당당하게 나는 아무렇지 않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약간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 여자가 이해해 줄게. 내가 너를 감싸 줄게. 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떨어져서 약간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가 뭔데?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렇죠. 네. 뭐, 네,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마침 얼마 전에 네. 와이프랑 같이 어쩌다 얘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양성애자 얘기를 했어요 잠깐.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양성애자는 두 가지 성을 다 사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세상이 되게 아름다울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또 했었냐면 근데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 모두에게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면 세상 전체에서 버려진 기분이 들 수도 있겠다. 아 오히려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럴 수 있겠다. 그렇네요. 예전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데이빗 보이라는 이제 미국 팝 가수가 네. 양성애자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이제 미국 TV 쇼에서 이제 데이빗 보이 얘기 나왔는데 양성애자의 데이빗 보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반칙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던 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난 여자만 좋아하는데 남자 여자 다 좋아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지는 거다. 반칙이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심지어 매력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 그 농담이 생각이 나네요. 네. 만약에 제재는 본인이 양성애자면 아 그걸 제가 알았어요.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네, 본인이. 예, 제가 스스로 알게 된 거죠. 스스로 모를 수도 있군요. 모를 수도 있죠. 네,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본인이 동성애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죠. 깨닫지 못하는 경우. 하여튼 제재는 알았어요. 본인이 양성애자인데 현재 교제하고 있는 여성이 있고 그러면 이 주인공처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와 글쎄요. 왠지 모르겠는데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되게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라면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뭔가 이게- 망설여지는 아니 게 이게 있어. 부끄럽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너랑 연애하기 전에 30명이랑 연애했어. 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처럼 아 그렇죠. 맞아. 그냥 굳이 뭐 그게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얘기 안 할 것 같아서. 괜히 얘기했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어. 그러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 마음 편하자고 솔직함을 가장해서 너한테 돌을 던지는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혼자 감당해야 될 거를 그치. 나누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안 있죠. 그래도 되는 거고 어쩌면 안 그런 게 예의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 난 솔직해야 돼 이러면서. 근데 사실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게 많은 수의 연애들이 이전 연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다가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에 뭐 어땠니 저땠니 그러니까 뭐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경우가 아니라면 뭐 그런 경우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뭐 누구는 어땠고 누구는 어떻고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발전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생일은 이거 2월 29일이 생일인 분 진짜 보신 적 있으세요? 전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있어요. 아, 진짜요?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당연히 있겠지. 있겠죠. 초등학교 때 봤어요. 같은 반 학우 중에 하나가. 그럼 하루를 땡겨서 하거나 뭐 이런 거 안 하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 양은 오그라지. 28일이 생일이야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여자 아이였는데 네. 왠지 모르게 그때 이제 반에서 이렇게 화제가 됐었어요. 와, 야, 쟤 2월 29일이 생일이래 막 이래가지고 화제가 되니까 애가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막 이렇게 화제로 삼지 말아달라고 막 이러던 기억이 나. 왜 약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밀매상적인 생일이군요. 집중받는 게 부끄러웠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글을 왜 쓰게 됐냐면 네. 2월 29일에 대한 얘기만 하자면 네.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의 혈액형 음. 잘 믿진 않지만 뭐 별자리 뭐에 따라서 그 사람 성격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저는 그 사람이 태어난 달 그다음에 그 즈음 뭐 12월 초랑 11월 말의 분위기도 다르잖아요. 같은 달이어도 그렇죠. 그런 걸로 좀 사람 성격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 성격은 딱 12가지다. 아니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알겠어요. 월초 월말 있으니까 24가지다. 365가지다. 그래도 적어 보이는데. 70억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돼야 될것 70억을 같은데. 365로 나누면 아니 70억 곱하기 365로 해요. 아니 근데 일단 한 사람이 365개씩 가지고 있다고? 뭐라는 거야? 제가 중2 때 수학을 포기해서 아니 근데 일단 그 이론이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게 예. 제재랑 곰곰이랑 같은 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네. 뭐가 비슷해 지금? 그러네. 네, 그럼 접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조금 뭔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음. 약간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평소에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러면 저 아빠한테서 태어났으니까 쟤는 특별하지 않을까? 랑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거나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그냥 그 달에 자기는 의지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주어진 그 달에 태어났던 누구 아들로 태어났던 왕의 아들로 태어났건 그 자체 그걸로 인해서 뭔가 쟤는 뭘 가졌을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꼭 그게 뭐 가진 게 아니라 못 가졌을 거야더라도 그런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할 아니, 수 있죠. 저는 좀 환경적인 요소로 예를 들어서 2월 29일 2월 29일 생일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서 화제가 되면 부끄러워하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자신의 생일에 대한 아니면 자신의 거기서 좀 비롯된 자신의 성격이 조금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네, 그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이 네. 좀 일반적인 성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제가 만약에 김씨면 조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맞아요. 살면서 경험적으로 쌓이는 거라서 그쵸. 맞아요. 10살이 됐을 때 왕의 아이와 노예의 아이는 다르겠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건 있죠. 이름이 주는 영향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름이 갖는 어감도 있고 그쵸. 나를 강한 어감으로 불러주느냐 이렇게 약한 어감으로 불러주느냐. 그래, 그래서 옛날에 무슨 만화 주인공들 보면 다 혁, 그치 그런 거. 외자로 맞아. 막 뭐 탁뭐 이런 뭐 거. 그런 거 네. 했죠. 맞아.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네. 네. 대체 이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랑 무슨 관계예요? 양성애자로 가고 싶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세계. 그 세계.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사실 2월 29일
2월 29일을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곳이라고 상정을 하고 써내려 갔는데 올해 29일 있지 않나요? 네, 올해가 올해 2월이 딱 있어요. 그래서 윤년이죠. 달력을 보다가 딱 아, 해서 이제 쓰게 된 건데 예, 끝까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은 이제 저의 글의 결말인 걸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글 얘기는 못하고 양성일 얘기만 잔뜩 했는데 그러네요. 그러게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우리 원래 그런 네, 방송이죠. 뭐 그런 거지 뭐. 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제가 곰곰님의 글을 읽으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곰곰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곰곰님의 글의 제목은 이렇게라도라는 글입니다. 오늘은 휴대폰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텍스트로 보내는 방법을 배웠다. 휴대폰은 손바닥만한 전자기계, 그러니까 물체인데 여기에 컴퓨터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직 제대로 된 인공지능은 아니다. 운영체제는 크게 iOS, 안드로이드가 있고 두 종류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 나는 iOS를 쓰게 되었다. 본체에 손가락을 대면 화면이 켜진다. 그리고 여러 네모, 앱이라고 부른다. 중에서 노란색을 골라 손가락으로 살짝 누른다. 보이는 목록에서 내가 텍스트를 보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화면이 바뀌면 내가 보내고 싶은 텍스트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입력하고 보내기를 손가락으로 누른다. 텍스트를 보내려면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손가락을 열심히 사용해야 한다. 꽤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번거롭긴 하지만 아직 디지털 감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뭉클한 감정이 생기기도 한다. 또 하나 감성적인 물건은 자동차다. 사람들은 손으로 핸들을 잡고 발로 페달을 밟으며 직접 자동차를 움직인다. 손과 발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이동수단이라니. 덕분에 이곳은 아직 장거리 여행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손과 발을 움직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직접 이동한다.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많은 곳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곳은 걸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살아있다. 기다림과 인내심의 시대이다. 2016년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다. 아직도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를 외치며 새해에는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아마 올해도 작년과 다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것. 어제와 오늘은 별로 다를 게 없다. 특히나 이곳에서는. 아직은 사람들이 자주 하듯 지옥이다. 해피 뉴 이어를 목 넣어 외치지만 길에서 마주치는 어떤 사람도 먼저 웃지 않는다. 전부 알고 온 사실이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인식을 준다. 자료나 사료를 보는 것으로 여러 시대의 횡단면은 알 수 있지만 한 시대의 종단면을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 나는 남겨진 기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시대의 결을 체험하고 전하기 위해 보내지고 남겨지는 존재이다. 엄혹한 이 시대가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하는 첫 해가 왔다. 모두가 이젠 틀렸다고 말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롱거리였을 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변방에서 변화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 이런 세상에서도 변화는 일어난다. 그 미약하고 가벼운 움직임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던 걸까? 나는 기대가 된다. 네, 여기까지 고무고무님이 쓰신 이렇게라도라는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요. 글이 워낙 재밌어서 한 달음에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좀 유난을 떠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네, 유난히 좋네요. 그게 다야? 뭐만 하면 그게 다니. 네, 그냥 느낌으로 먼저 좋다는 느낌이 확 와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네.
처음에는 저도 읽자마자 캬 하는 소리가 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좀 모르겠어요. 초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목 짠하다 이런 생각이 진짜. 사실 이 글을 쓴 동기가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대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기대를 안 할 것 같은 거지. 올해도 올해 기대해야 될 일들이 사실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 있는데 아무것도 기대가 안 될까 봐. 그러니까 그런 게 제목에서 느껴지니까 이게 너무 짠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 사실 뭐 청취자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곰곰님께서 얼리 어답터 느낌, 그렇죠. 얼리 어답터시죠. 얼리 어답터시고 느낌이시고 나 안 돼요. 얼리 어답터 느낌만 있어. 쟤 참 느낌 내려고 노력한다. 막 이런 느낌으로. 실제로는 아닌데 느낌만 있어. 되게 얼리 어답터 하고 싶나 봐. 얼리 어답터시고 굉장히 좀 신인류한 그러니까 되게 신문물에 익히 뭐라고 해요? 밝으신 네.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네. 첨단을 달리시는 분이죠. 네. 네, 근데 그런 분이 이런 글을 쓰시니까 더 뭔가 재미있었어요. 진짜 미래에서 오신 분 같고 어. 네. 특히나 앞에 iOS 운영체제 이런 얘기 나올 때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곰곰님이 어제 생신이셔서 축하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와. 저 오늘 두 분한테 선물도 받고 이거 방송 때 얘기하라고 오늘 줬구나. 걸렸네. 뭐 겸사겸사. 두 분이 저희가 돌아가면서 누구 생일일 때마다 다른 두 명이 같이 책을 한 권 네. 선물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하이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류시화 시인도 좋아해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 책을 류시아 시인이 역자로 그렇죠. 네. 모르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은 청취자분들 모르실까봐 왜 류시아 얘기를 하시나. 방송을 좀 하네 이제. 방송인이야. 제가 부족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근데? 네, 마음에 들어요. 또 단문에 거의 황태자. 그러니까요. 네. 제재랑 저랑 그 책 고르면서 네. 일단 딱 이제 한다가 하이쿠로 하자. 아. 공공형에게는 하이쿠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하이쿠를 찾다가 카피를 딱 봤는데 남의 길에서 사는 것은 죽은 것이고 나의 길에서 죽는 것은 사는 것이다. 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네, 정확한 문장은 비슷한데 자신의 길에서 죽는 것은 사는 것이고 타인의 길에서 사는 것은 죽는 것이다. 좋네요. 이걸 딱 보는데 이건 고명책이다. 그러니까 이거다. 이거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하이쿠 딱 해가지고 그렇죠. 고명이 지금 선물 때문에 기분이 좋으시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하시죠. 넘어가는 걸로. 다행입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네.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SF 써보고 싶다라는 아. 생각이었고 두 번째로 쓰려다 못 쓴 게 그런 거였어요. 내가 진짜 많이 갔던 곳인데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인 척 해야 되는. 그런 거. 어, 왜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음식점 같은데 모르는 척 해드립니다. 남자친구 바뀌었어도 모른 척 해드립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걸 또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 이쪽이 더 마음에 와서. 그러셨군요. 근데 SF적인 느낌이 굉장히 그렇죠. 네. 많아요. 저는 또 하나 공고님은 저는 통찰력이랑 관찰력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시점들이 많은데. 찰찰. 예. 어? 네, 진짜. 통찰 관찰 찰찰. 자동차를 감성적인 물건이라는 걸 포착하는 데서 되게 맞아요. 시선이 진짜 참신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몸으로 움직이는 기계다 결국에. 그렇죠. 생각해보면 되게 아날로그적인 기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를 얼마나 밟느냐에 따라서 차가 속도가 결정된다는 건 디지털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저런 걸 포착을 하는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자동차가 어떤 형태나 성능 같은 거는 발전해 왔지만 그렇죠. 앉아서 내가 직접 몰고 가는 거는 변함없는 거죠. 본질적인 그런 네. 것들은 내가 10km를 입력해놔서 10km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 움직임에 따라서 된다는 게. 이제는 좀 바뀌겠죠.
앞으로는 좀 바뀌죠. 좀 무인차도 뭐 구글도 무인차도 한다 많이 그러고. 하고. 뭐. 근데 제가 여기서는 그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좀 진짜로 우리 시대에서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아직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전에는 무언가를 할 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너무 당연했던 시대였던 거고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시간들을 줄이려고 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리고 언젠가는 걸리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 그 독립출판물 중에 22세기 사후 수집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22세기에는 이런 단어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쓰신 글인데 책인데 곰곰님의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이 통찰력이 관찰력이 뛰어나시니까 찰찰력이 뛰어나시니까 지금 맞춰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되게 기대가 갑자기 궁금해지고. 그러니까 22세기에는 어떤 단어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질문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궁금한 거죠. 갑자기. 지금 바로 대답하라는 건가요? 바로 대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제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하나 정도 말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걸리는 시간이 사라진다는 게 네. 근데 진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부터 희망이 느껴져요, 진짜로. 맞아요. 이렇게 약간 가슴속에서 간질간질하는 이런 희망들이 느껴지는 문장이라 와 이런 참 좋다. 그리고 도대체 그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변방이 어디일까? 있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맞아요. 그렇죠. 어딘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새 신당 창당하시는 그분은 아닌 것 같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아니죠. 그 미약하고 가벼운 움직임. 근데 진짜 변화라는 게 그 미약하고 가벼운 움직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엄청난 뭐 영웅이 나타나서 모두를 그쵸. 휩쓸어가고 이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렇죠. 언제나 과도기지만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 정치인도 영웅이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영웅적인 누군가가 계몽을 하는 그랬는데 시대가 바뀌었고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데 사람은 우리들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할 그 준비가 아직 덜 된 거죠. 맞아요. 여전히 영웅을 기다리는 게 많아. 맞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건데. 맞아. 그렇죠. 그 시대가 이제 계몽이었다면 지금은 구원몽. 그렇게 영웅을 기다리다가 저희가 대통령을 두 번인 이런 분들을 잘 뽑았죠. 네. 계속 얘기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네, 악몽이 되니까 이렇게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이 사람 진짜 짚어줘야 한번. 구운몽에 의해서 악몽까지. 예. 나 몽몽으로. 순간 볼펜으로 찍을 뻔했어요 지금.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분들 좋아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고 좋은데 이런 건 그냥 혼자 속으로 좋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재가 너무 용기를 가지니까. 그러게.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네. 억지로라도 뭔가를 기대하고 억지로라도 뭔가를 조금 두고 보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문장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뭐 지필 의도를 딱 설명하실 때 이렇게라도 안 하면 기대 안 할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 네. 개인적으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저요? 4호 그거? 사오 이번 방송 끝나기까지. 제가 22세기가 아니라 바로 다음 달에 오. 제재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는 걸로. 굉장히 통찰력 있으세요. 역시 우리 찰찰.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글은 이제 샤샤님이 샤샤님 되게 극세사 느낌인데. 급했네요. 네. 샤샤님이 쓰신 글을 제가 네. 읽어야 될 텐데 제목은 바로 극장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장? 의외였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전해지는 지면의 단단한 느낌이라든지 무슨 손잡이를 잡을 때
손에 뿌듯하게 차오르던 충실한 감각. 그리고 문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코 속으로 전해지던 특유의 먼지 향까지. 지나치게 현실적인 느낌들도 의외였지만 극장이라니.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온 곳이 극장이라는 사실은 너무 의외여서 마치 농담 같았다. 객석은 넓었으나 텅 비어 있었고 개의치 않는다는 듯 스크린에는 한창 영화가 상영 중이었다. 영화는 그저 그래 보였다. 로맹 롤랑이라는 사람이 그랬지요.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나는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분명 객석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 보니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백발에, 흑인에, 센스 있는 정장을 차려입은 여성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멋지게 손질한 하얀 구두가 단연 눈에 들어왔다. 인생은 15분 늦게 입장한 영화관과 같다고. 환영해요. 그녀가 나를 보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아차린 나머지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이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태도로 그녀 옆에 앉았다. 영화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그래봐야 별로 대단한 것도 없었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나이가 들었고 몸도 마음도 허약해졌고 주위에 남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 어떤가요? 지루하네요. 나는 흥미진진한데요? 나는 신과 한 차례씩 대화를 주고받았다. 영화 속에서는 내가 지금 막 숨을 거두는 참이었다. 본인이 봐도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으나 그것조차도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만큼 빛바랜 인생이었다. 신은 스크린을 향해 박수를 쳤다. 신에게 겨우 수고했다는 조악한 말밖에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다니 괘씸하군요. 다음 생에는 좀 더 어이가 풍부한 존재로 태어나길 바래요. 어쨌든 그대 수고했어요. 돌아온 느낌이 어때요? 돌아와? 내가 고개를 갸웃하자 스크린은 수많은 화면들로 분할되기 시작했다. 수천의 삶이었다. 주인공은 복식도, 생김새도, 성별도, 언어도, 사회적 위치나 배경도 모두 달랐지만 나는 그 순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나였다. 이번 삶을 보니 어려운 순간이 꽤 많았더군요. 무엇보다 외로움과 쓸쓸함은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이지요. 모르겠어요. 나를 원망했을지. 하지만 당신은 여기 3859번째 재방문이고 거기까지 말하고 신이 눈짓을 하자 스크린이 다시 다른 수천의 삶으로 바뀌었다. 역시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삶들이었으나 나는 대번 알 수 있었다. 그 수천의 삶은 아직 주인공이 결정되지 않은 채였다. 늘 다음 삶은 당신이 선택해왔어요. 그러니 원망은 저기 저 사람에게. 신이 스크린 한쪽을 가리켰다. 이전에 내가 있었다. 바로 이번의 삶을 선택하는 내가. 나는 한참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신은 한번 어깨를 으쓱였다. 강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마땅한 결과가 따라오겠지요. 어떤 결과일까요? 좋은 영화 몇 개가 영영 사라지겠지요. 좋은 영화는 개뿔. 나는 자조적으로 웃으며 그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때 스크린 구석에 한 얼굴이 조그맣게 비쳤다. 나는 마법에라도 걸린 듯 일어나려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다. 나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아니, 이번 삶에서 봤던 얼굴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지만 어쨌든 그 안에 살아있는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왈칵 눈물이 났다. 저기 저 삶으로 가겠습니다. 신은 고개를 갸웃했다. 주인공이 어떤 일들을 겪는지 자세히 보았나요? 상관없어요. 나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신은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이리 와요. 나는 담담히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나를 안아주었다. 포근하고 따뜻했다. 그대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늘 용기를 잃지 않기를 내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잘 다녀올게요. 나를 안고 있는 그녀가
눈부신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네, 여기까지 샤샤님의 극장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네. 중간중간에 되게 목이 메이셨나 봐요. 그게 감동한 나머지. 네, 글이 너무 좋고 언제나 그렇듯 종교적인 글 담당. 그래가지고 네. 꼭 극장에서 읽으시는 것 같았어요. 먼지 가득한 극장에서 목이 메어가지고. 그렇군요. 뭐 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환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흥미로운 소재군요. 뭐 흥미롭나요? 여기 써 있는 주제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데 알겠습니다. 환생은 있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좋겠어요. 샤샤님, 할 얘기 더 남으셨나 봐요. 새해에도 우리는 안 맞는 걸로. 샤샤님을 딱 쳐다보려고 샤샤님을 부르려는데 네. 그 표현 있죠. 주변시. 아, 주변시로 제재님이 입을 움찔한 게 보였어요. 아닙니다. 네, 할 말 다 했습니다. 샤샤님. 네. 저는 조금 대답하기 까다로운데 흔히 생각하는 류의 환생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생이 반복해서 계속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다른 생명을 이루는 물질이 분명히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맞는데 이 육신과 상관없는 나의 정신이나 영혼 같은 것들이 계속 환생한다고는 생각이 잘 되진 않아요. 곰곰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그 샤샤님 글이 늘 그렇듯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 변형 아니면 좀 깨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 신도 어찌됐건 여자로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다음 생을 자신이 고를 수 있고 되게 신선했어 사실 읽으면서. 아, 그래요? 사실 이 글의 컨셉 자체는 네. 들은 거예요. 제가 완전히 창작한 건 아니고 지대넘얏이라는 저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유명한 팟캐스트죠. 그 지존하신 뭐 그 팟캐스트에서 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팟캐스트가 있어요. 네. 아. 처음 들어봐서. 네. 이 책 읽을 말고는 없지 뭐. 네, 그럼. 모르겠는데. 그렇지. 어. 하여튼 거기에서 이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티벳인가 그쪽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 같은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얘기해요. 이제 죽으면 그 다음 삶이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게 된다. 근데 그 영혼의 뭐랄까 수행 정도에 따라서 나는 좀 더 많은 수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삶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저랩들은 쉬운 삶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레벨을 올려간다 이런 얘기를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착안해서 썼습니다. 되게 흥미롭네요. 흥미롭죠. 저는 여기서 그 신이 백발의 흑인의 센스 있는 정장을 차려입은 여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백발이나 흑인이나 여성이라는 코드들이 다 소외와 차별의 상징이라는 느낌이 전 들었어요. 그래서 백발 사실 우리는 노인을 공경하는 시대를 지나해 버리고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백발은 노인을 상징하면서 노인은 약간 이제는 소외당하는 그리고 흑인은 뭐 흑인이나 여성은 차별의 역사가 워낙 깊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신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 옆에 있겠지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고요. 뭐 나 지금 뭐 평가해? 다음 제 자, 점수는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그런 것 같아요. 그 뒤쪽에 보면 네.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려고 처음에는 네, 그렇죠. 했던 거잖아요. 네. 처음엔 안 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법에 걸린 듯이 일어나서 굳어버리고 어딘가에 꽂히잖아요. 근데
매번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다 어떤 생을 꼭 나는 꼭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요가 아니라 지금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단한 거지. 삶은 고단해요. 고단하죠. 뭐 아무리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그렇다고 해도 고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것들을 날려버릴 만큼 꽂히는 무언가에 꽂혀서 자기도 모르게 나 저거 할래요라고 말하는데 뒤에 이용이 내어서가 아니라 내용이 이어서 나 이렇게 마음이 네, 이용 씨가 부르는 내 마음을 내어서. 네. 아 이용이 내어서는 뭐야? 실제 이용이라는 가수분이 계세요.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덥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런 거지. 마법에 걸린 듯이 꽂힌 거는 나를 보고 꽂히는 게 아닌 거죠. 그 안에 주인공인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인 나에게 꽂혀서 저런 삶이 뭐 좋고 살아보고 싶고에 꽂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보고 꽂혀서 자기가 가는 건데 그렇죠. 예. 거기서 결국 그런 거 같아요. 이게 태어남이랑도 어쩌면 연결될 수도 있겠다. 나는 내 덕분에 사는 게 아니고 내 덕분에 살게 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살게 된 것도 사실은 내 덕분이 아니잖아요. 그거랑 좀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또 그 생각이 드는 게 그 얼굴을 알고 있었고 내가 지금 삶에서 봤던 얼굴 다른 얼굴이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그 존재를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스크린에서 어떤 표정을 보고 꽂혔는데 그 얼굴을 보고 꽂혔는데 뭔가 어떤 그런 강인함이나 용맹함 같은 거에 꽂혔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선택을 할 때는 이제 저거다 하고 선택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어쨌든 또 살잖아요. 그쵸. 살면서 그것들을 다 잃고 있다가 다시 한번 삶을 고를 때 거기에 또 다시 꽂혀서 그 삶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은 다 하나도 생각을 못하고 그 안에 어떤 얼굴을 또 혹해서 고르게 되는 게 아닐까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글 전체에서 제일 인상적인 문장이 여기 끝 쪽에 나와 있는 상관없어요. 저는 제일 인상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상관없어요. 뭐 제 생각이니까요. 네. 저도 뭐 상관없어요. 아주 궁금한 게 그 중간에 로맹 롤랑이라는 사람 네네. 얘기하시면서 인생은 15분 늦게 입장한 영화관과 같다. 네. 이거 실제로 네, 실제로 로맹롤랑이 아. 했다는 명언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저는 보통 15분이 지나면 안 봐요. 앞에를 못 보면 너무 싫어서. 그게 로맹롤랑이 얘기하려고 했던 걸 거예요. 근데 인생은 안 볼 수가 없는 거지. 망할로. 그런 이 의미예요. 새끼. 이게 근데 어. 부연 설명을 본인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아, 그냥 뭐 다가오는 느낌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뭔지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15분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약간 뭐랄까 이방인 내게 아닌 것 같고 뭔가 딱 핏되지 않는 것 같은 속에서 어떻게든 그러나 살아내야 하는 그렇구나. 그런 느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봐야 그렇죠. 하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끝까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럼 영화 제일 마지막에 엄청난 장면이 나와도 이게 원래 이런 건지 반전인 건지도 모르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진짜 한 문장 안에 많은 게 그쵸.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야. 전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명언들을 모아놓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15분 넘어가면 입장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생에 늦었구나. 이번 생에도 글렀구나. 이번 생도 네, 글렀구나.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 공고님은 통찰력, 관찰력, 그다음에 샤샤님은 어떤 그 뭐랄까 그 영적인 존재. 그리고 어떤 그 신비주의 담당. 인간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무언가. 관통과 관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뭐지? 되게 이상하게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럴 듯하게 끝나는데 결론이 그럴듯한데? 네. 뭐 제일 만족하겠는데? 관찰과 관통이면 제재는 뭔가요? 저요? 관조. 관조.
순간 약간 그럴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듯한데. 그냥 막 던진 것 같지만 끼워 맞추려면 못 끼워 맞출 것도 없을 것 같고. 사실 그 23회 만에 고백하자면 제 네. 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쓴 것 같지만 다 어디든 이렇게 의미 부여하면 다 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마약 판매상이었나요? 마약 그거는 밀매? 그것도 마약 밀매사. 마약 밀매상 딱히 관련이 꼭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뭐 갖다 붙이면 꼭 못 갖다 붙일 것도 네. 없을 것 같고. 다 그런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거지.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긴 한데 내가 한마디 하면 내가 되게 쪼잔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겠죠. 네. 저는 예전에 한번 시간상 네. 제대로 말을 못하고 넘어갔던 영화가 있는데 이거 보니까 또 그 영화 생각이 나서 말씀하세요. 네, 티벳 설화 말씀하시니까 네. 그 감독도 분명히 그 설화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을 거예요. 뭔데요?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인데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죽고 나서 완전한 어떤 세계로 가기 전에 한 단계를 더 거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살아왔던 시절의 비디오를 한번 쭉 보게 해요. 그다음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을 골라요. 거기 있는 그 단체 사람들이 그 장면을 연극으로 만들어줘요. 와. 연극이었나 영상을 제작하나? 와. 그 사람을 실제 모델로 써서 해서 그 장면을 영화구나 영상을 찍어서 스크린에 이제 영화관에 그 사람만 앉혀놓고 그 스크린을 틀어줘요.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영화가 끝나면 이제 다음 생으로 상상만으로도 좋다. 네. 어떻게 그런 상상을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영화 진짜 좋아요. 저는 그 영화 보고 개인적으로 뭔가 구원받는 듯한 느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감독 이름이 뭐라 그랬죠? 고레에다 히로카즈. 이번에 그 감독이 바닷마을 다이어리. 그쵸. 예. 왠지 저 그 감독 막 전작주의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듣기만 해도 너무 좋다. 네, 네. 와, 좋네요. 시간이 있다면 보겠습니다. 그 영화. 시간을 좀 만들어줘. 누구한테 얘기하시나? 반말하셨나요? 저 아닙니다. 약간 뭐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뭐 이런. 혼자 나도 모르게 그만. 혼자 신과 교감하시는 줄. 그렇습니다. 백발의 여성을 만나가지고. 그렇군요. 매력적이었나요? 다음.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써왔던 글들은 여기까지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어떻게 좀 잘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이쯤에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다음 시간에는 네. 이제 책으로 만나보게 그쵸. 되겠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라는 소재로 제가 고른 책을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될 텐데 네. 제목은 아이슬란드 트래블, 그 아이슬란드 여행기. 아이슬란드 뭐요? 하지 마. 아이슬란드에서 쓰는 언어가 뭔가요? 아이슬란드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뭐, 그게 책 표지에 영어가 네. 아닌 어떤 언어가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걸 읽어주겠지. 읽어주겠지. 공부해서 올라고 안 그래도. 나 네. 너무 궁금해서. 아니 일단 제목이 뭐냐고요? 아이슬란드 트래블이요. 아이슬란드 여행기란 책인데 네. 독립출판물이고요. 네. 그 독립출판물 판매하는 책방 독립출판 가시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다음 24회죠. 네. 24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어떠셨나요? 네, 그 얘기 이제 하려고. 네. 해보죠. 어떠셨나요? 세세님?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새해에도 저희는 변함없이 글을 썼습니다. 라는 그러하다. 지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좋든 나쁘든 새해에도 우리는 글을 썼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글의 퀄리티와 무관하게 음. 항상 글을 쓰는 건 쉽지 않다. 쉽지 않죠. 맞아요, 사실. 어렵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주제를 제가 골랐잖아요. 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을 골랐는데 음. 은근히 이런저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좋은 주제였던 것 같다. 맞아요. 예. 웬일로. 진짜 웬일로. 진짜 그런 느낌 들었어요. 네. 오히려 막 새해 시작이 좋네요. 네, 그래서 쓰면서 좀 재미있었고 저도 재밌었고 그랬습니다. 이번 해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오늘 방송하면서 왠지 모르게 충만한 느낌이 들어서 시작부터 이러니까 이번 해 느낌이 좋은데 그리고 좀 더 까불어도 되겠는데 이런 느낌? 얼마든지. 네 느낌이 들어서 그러시죠. 새해에는 좀 힘껏
까불어 보겠습니다. 네, 좀 항상 그런데 이 글 끝나면 집에 가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거나 하시면 그 청취 리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이 글 써보셔도 예. 좋고요. 네, 그리고 제재는 이 글 잊어버리지 마시고 파일로 꼭 아, 네, 안 그래도 남겨두시고. 네. 안 그래도 네 저장을 꼭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24회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부는 뭐 아쉬우신가 봐요. 왜 책상 긁으시고? 아닌데요. 아니, 방송이 끝날 땐 늘 아쉽죠. 그렇죠. 다 같은 마음이겠죠. 그렇죠. 네. 그럼 저희는 다음 24회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쉽든 말든 나는 방송을 끝낼 것이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아쉬운 느낌? 아쉬워하면서 방송하는 느낌?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약간 지쳤던 것 같아요. 맞아. 글이 되게 좋고 다들 할 얘기도 되게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이